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A 종친회 회장인 갑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 종친회를 피공탁자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하여 편취하고 이게 뭐죠? 사기죄죠. 이를 종친회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에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죄가 두 개냐 한 개냐 이 뜻입니다. 자, 갑이 공탁관을 기망해서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A 종신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된다. 그쵸? 동그라미 1번은 사기죄가 됩니다. 자,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인데 여기서 반환 거부한 것이 별도로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반환 거부라고 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피해법이 창출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횡령죄가 되질 않고 요 1번에 해당되는 사기죄만 될 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31번이 있는데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죠. 정답은 4번인데 4번 보겠습니다. 자,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차연금을 편취하면 이 편취가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이게 사기죄가 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사기를 쳐서 내가 돈을 가로챘죠. 그렇죠? 자, 그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합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횡령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요. 사기친 돈을 내가 사기쳐서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추가로 뭐 돈을 그만큼 더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고 1번에 해당되는 사기죄만 될 뿐입니다. 이것과 같은 논리다 이렇게 법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2번 갑니다.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요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임의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횡령죄가 될까? 된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요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인 급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3번.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이거 뭡니까? 다이렉트로 이전한대요.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자, 그랬을 때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을 반환 거부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성립된 횡령죄가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이미 처분한 부분이 횡령죄가 안 돼요.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 거부한 것 자체도 불사로서 별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 처음부터 저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죄가 안 되고 여기도 죄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옛날 판례가 그런데 지금은 옛날 판례를 약간 변형한 거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안 되고 횡령죄가 안 되니까 반환 거부한 것이 불사도 되지를 않습니다. 자, 4번. 타인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되는 거죠. 횡령죄. 자, 이것은 불법 영득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관계없이 횡령죄가 된다. 왜? 위헌범이라서 그래요. 위헌범이라서
무효이거나 침해되는 결과 발생하는 것 그런 것 관계없이 함부로 담보 제공하는 것 자체가 횡령이 됩니다. 31번. 자, 1번은 풀었죠.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통장을 빌려준 갑은 뭐가 됩니까? 사기 방조죠. 알고 했기 때문에 사기 방조범이 됩니다. 양도된 예금 계좌로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을 할 의사로 갑이 이를 인출하였다면 그 사기죄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말씀드렸죠?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갑이 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병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사기범행이래. 잘 알면서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에 정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까? 안 되죠. 이 사기범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인 급여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통장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다고 할 때 말씀드렸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여기서 범인에 대한 횡령이 안 되듯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도 되질 않습니다. 왜?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법리는 제가 노트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자, 3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영득의사가 인정이 됩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았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횡령 행위에 공모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공모 관계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범이 되려면 적극 가담했거나 교사나 적극 가담했을 때에 한해서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는 못합니다. 3번 봅니다. 타인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버리게 되면 기수가 되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다는 것은 더 큰 법익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죄가 되고 경합범, 횡령죄 하나, 두 개의 횡령죄 경합범이 됩니다. 타인 재물 보관하던 사람이 영득함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사기죄는 되지 않고 횡령죄만 될 뿐입니다. 왜요?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입니다.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되지 않고 횡령죄만 될 뿐입니다. 자, 33번.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리상이 아니고 신의측상 보관 관계가 있는 거죠. 잘 보관해 놔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것을 인출해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돈을 보관하던 중 그랬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죠? 우수상인을 유치비하라는 명목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반드시 이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용도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자, 디귿번. 우수상인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큰 복합 쇼핑몰에 가면 거기 고객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인이 들어와야 손님이 제일 많이 올까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제일 많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요즘 뭡니까? 옛날에는 영화관이었지만
영화관 입점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손님이 고객들 한두 명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화관도 잘 안 된다 하대요. 지금은요. 뭐 스타벅스도 한 번 갔다는 것 같고 지금은 뭡니까? 다이소. 그치. 다이소 같은 가게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게 우수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은 안 되겠지만 좀 할인 좀 해주거나 뭐 아니면 뭐 특혜를 좀 주겠죠. 그래서 그런 가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 가게가 들어와야 다른 옆에 있는 가게들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된다 이 뜻입니다. 채무자 갑이 지불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었다. 믿었다는 말은 조리상 위탁관계가 되는 거죠. 조리상 위탁관계. 근데 채권자 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를 건네주자 갑이 그 일부를 찢어버렸다는 거죠. 찢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반환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죠. 타인 소유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찢어버렸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던 대표이사 앞에서 말씀드렸네요. 두 가지 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자신 채권 변제 충당했다는 것은 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횡령죄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횡령이 되는 것은 3개이고요. 안 되는 것은 1개. 지금 안 되는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경찰 2차 문제인데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고 이제 1, 2, 3, 4로 나오는 것이 최근에 이 경찰 시험은 이런 추세입니다. 특히 경찰 채용이 그래요. 경찰 채용하고 경위 공채가 그렇습니다. 또 검찰 7급도 그렇죠. 이런 형태가 좀 나와요. 물론 그 공무원 시험만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 변신은 당연히 있고요. 편입 문제도 경찰대 편입 문제도 이런 형태가 좀 자주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A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게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 한편 갑은 거래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하지 않고 A로부터 을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끔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무슨 약정인가요? 자, 보세요. 바로 등기를 격려하게끔 약정했다는 말은 아하, 중간생략 등기형이구나. 그쵸?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A는 을에게 등기를 격려해 주었고 을은 위 부동산의 명의자가 되었다. 얼마 후 을은 갑 몰래 위 부동산을 매도했다. 누가? 을이. 지금 을이 수탁자가 되죠? 을에게 했으니까요. 을이 명의 수탁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몰래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병은 을로부터 등기를 격려받아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 되었다. 자, 1번. 위 부동산에 관해서 A로부터 을 앞으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현행법상 무효입니다. 무효죠? 무효입니다. 근데 갑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A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이상 을은 갑을 위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보관하는 지위가 지금은 아닙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의 보호 가치 무효라서 보호 가치가 없어서 보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여기 처분했죠?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이미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X. 자, 3번 갑니다. 을이 병에게 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처분하였을 때 을에게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명신탁 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을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소유 명의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자, 4번 사안을 달리해서 자,
을이 병과 식당의 약정을 맺고 직접 당사자가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을은 갑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배임죄가 된다. 아닙니다. 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이든 선이든 관계없이 횡령이든 배임이든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는지는 기본 강의 명의신탁 법리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 말씀드렸죠?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은 중간생략 등기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등기가 맞춰졌기 때문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계약명의신탁 나와 있죠? 그치? 그럴 경우는 여기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는 말은 횡령죄가 아니란 말이고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는 것은 배임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 배임이 둘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5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보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실상, 법률상 둘 다 말한다. 횡령죄는 위헌범이다. 말씀드렸고, 3번 가보시게 되면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틀렸고, 그리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여지만 된다? 아닙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옛날 판례야. 지금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처분하면 횡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반드시 명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4번 질문. 이거 풀었지? 그쵸? 보관 중인 사람이 이 밑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면 횡령죄 기수가 되는데 그 후에 아예 팔아먹죠? 그러면 새로운 법을 또 침해했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횡령죄 2개입니다.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됐습니다.